이상한 현상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뉴욕까지, 도쿄에서 파리까지 젊은이들이 수천 달러를 들여 벽돌 같은 노키아 휴대폰을 사고 있습니다. 수백만 달러짜리 카페들이 70년대 가구로 장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신비로운 것은 가장 성공하고 부유한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버리고 종이 수첩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젯밤 저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읽고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과학자들이 발견한 바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오래된 물건을 접할 때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단순한 향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깊은 꿈을 꿀 때와 똑같은 특별한 뇌파가 나타납니다. 마치 우리 마음속 비밀스러운 부분이 깨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칼 융을 떠올렸습니다.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비밀을 탐구하는데 평생을 바친 사람. 그는 고대 이미지의 귀환이라고 부르는 현상에 대해 썼습니다. 그는 문명의 위기 시기에 인간은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려 과거로 돌아간다고 말했습니다. 후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느끼시나요? 전자화면 대신 종이책을 손에 들었을 때의 그 느낌, 특유의 잡음과 함께 돌아가는 바이닐 레코드를 들을 때의 그 순간, 혹은 어떤 필터도 만들어낼 수 없는 영혼이 담긴 색이 완벽하지 않은 필름 사진을 볼 때,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윤기 집단 무의식이라고 부른 것의 부름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안에, 저 안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 안에 수백만 년의 진화 기억이 담겨 있다는 것을. 개인의 기억이 아닙니다. 종족 전체의 기억입니다. 우리 영혼의 DNA에 암호화된 이미지 감정 직관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이 어지러운 속도로 돌아가고 있을 때, AI가 인간을 대체하겠다고 위협할 때,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가상화되고 있을 때, 우리 안에 가장 깊은 부분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신에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저는 45세의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큰 기술 회사의 이사였죠. 그녀는 매일 밤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나서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로 조용필의 노래를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들 속에서 그녀는 이상한 평화를 느낀다고 했습니다. 마치 현대 생활의 모든 압박과 불안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녀가 제게 한 말을 잊을 수 없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요. 집으로, 두 단어는 단순하지만 온 우주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뉴트로 트렌드를 통해 찾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집으로 가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벽돌과 시멘트로 만든 집이 아닙니다. 조상들이 수천 년에 걸쳐 쌓아온 영원한 가치가 담긴 영혼의 집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여러분과 나누려는 것은 뉴트로 트렌드 집단 기억,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빈티지 옷과 레트로 음악 뒤에는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는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어느 조용한 목요일 저녁, 을지로의 낡은 건물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완전한 침묵 속에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대화하지 않고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으며 그저 앉아서 듣고 있습니다. 무엇을 듣고 있을까요? 비닐 레코드 위에서 돌아가는 바늘 소리입니다. 이것은 콘서트가 아닙니다. 가수도 없고 무대도 없습니다. 오직 오래된 턴테이블과 70, 80년대의 앨범만 있을 뿐입니다. 45분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듣고 느끼고 음악이 영혼에 스며들게 합니다. 융은 집단적 침묵의 순간에
각 개인의 무의식이 서로 공명하기 시작하여 공통의 정신적 에너지장을 만든다고 썼습니다. 그는 그것을 집단 무의식이 깨어나는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을지로의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윤기 묘사한 의식을 수행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집단 영혼과 연결되는 의식을.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중 한 명은 72세의 김순자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이 노래들이 젊었을 때 남편과 다방에서 데이트하던 시절로 데려간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놀라게 한 것은 옆에 앉은 23세의 민지라는 젊은 여성도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노래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를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감동할 수 있을까요? 윤근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집단 무의식에는 개인의 기억뿐만 아니라 종족 전체의 기억이 담겨 있습니다. 특정한 멜로디 리듬 소리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어도 이러한 잠든 기억을 깨울 수 있습니다. 민지는 그 후 특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동묘에서 필름 카메라를 사고 필름을 넣는 법 눈으로 빛을 측정하는 법 사진을 현상하기 위해 3일을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 3초 만에 찍혀 온라인에 올라가는 시대에 민지는 한 장의 사진에 3일이 걸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거리에서 낯선 사람들의 사진을 찍기 시작했을 때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셀카나 연출된 인스타그램 사진과 달리 그녀는 진짜 순간들을 포착했습니다. 이른 아침 김밥을 파는 할머니 배달, 오토바이에서 점심 휴식을 취하는 배달원 떡볶이 한 컵을 나눠 먹는 학생 커플, 그리고 기적적인 것은 그녀가 인화한 사진을 그들에게 주었을 때 이 낯선 사람들이 종종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45세의 한 배달원이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아무도 제 사진을 찍어주지 않았어요. 우리 가족은 휴대폰에 수천 장의 사진이 있지만 제 사진은 하나도 없어요. 저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융은 보여지는 것이 영혼의 기본적인 욕구라고 말했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 우리는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지만 진정으로 누군가를 보지는 못합니다. 모든 결함과 함께 민지의 필름 사진은 디지털 사진이 포착할 수 없는 것 순간의 영혼을 포착합니다. 동시에 서울의 다른 구석 홍대의 작은 아파트에서 38세의 마케팅 이사 박성호는 동료들이 미쳤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버리고 오래된 타자기로 마케팅 계획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는 15년 경력의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입니다. 그는 설명했습니다. 노트북으로 타이핑할 때는 무한정 지우고 편집하고 복사 붙여넣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자기로는 내가 치는 모든 글자가 결정입니다. 타이핑하기 전에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것은 가장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모두 이 타자기 앞에 앉아 있을 때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호는 자신이 윤기 능동적 상상력이라고 부르는 것을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타자기의 딸깍거리는 소리, 규칙적인 리듬 쉽게 지울 수 없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무의식이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는 특별한 의식 상태를 만듭니다. 그리고 35세의 의사 이혜진이 있습니다. 그녀는 매주 일요일 저녁을 뜨개질하는 데 보냅니다. 병원에서 그녀는 첨단 기술로 생명을 구합니다. 집에서는 2개의 뜨개 바늘과 실 한 타래로 스카프를 뜹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수술실에서는 밀리미터 단위로 정확해야 합니다. 하지만 뜨개질할 때는 실수해도 됩니다. 고르지 않은 코, 완벽하지 않은 색상. 그리고 바로 그 불완전함이 저를 인간답게 만들어줍니다. 혜진은 윤기 그림자라고 부르는 것을 만지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완벽함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융은 어둡고 불완전한 부분을 받아들일 때만 우리가 온전해진다고 말합니다. 혜진의 비뚤어진 스카프는 이러한 수용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뉴트론은 작은 사적 공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파도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서울 전역에 생겨나는 다방 카페들은 단순히 커피를 파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시간을 팝니다. 가만히 앉아있을 시간, 휴대폰에 방해받지 않고 대화할 시간, 생산적이지 않아도 존재할 수 있는 시간. 성수동의 한 다방 주인이 말했습니다. 제 손님들은 노트북으로 일하러 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러 옵니다. 그리고 이 항상 바쁜 사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비싼 사치품이 되었습니다. 윤근 이 말을 듣고 분명히 미소 지었을 것입니다. 그는 항상 무의 행동하지 않음 속에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그가 동양 철학에서 배운 개념입니다. 이 다방들에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무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현대 한복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것은 단순한 패션이 아니라 정신적 혁명입니다. 젊은 여성이 한복을 입고 출근할 때 그녀는 단순히 옷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21세기 한국인이고 내 뿌리를 자랑스러워하지만 과거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융은 초월적 기능 대립하는 것들을 연결하는 능력에 대해 말했습니다. 현대 한복은 이것의 완벽한 상징입니다. 고전적이면서 현대적이고 전통적이면서 창의적이며 동양적이면서 글로벌합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감동시킨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절에서 노인과 젊은이들이 함께 서예를 배우는 그룹에 관한 것입니다. 78세 할아버지가 18세 소년 옆에 앉아 함께 먹을 갈고 함께 붓을 잡고 함께 고대 한자를 씁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가 손자에게 붙잡는 법을 가르칩니다. 손자는 내게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가르칩니다. 소년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에게 인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할아버지에게 발견의 기쁨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융기 대립의 결합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늙음과 젊음 옛것과 새것 느림과 빠름 모두가 흰 종이 위에 검은 먹선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뉴트로의 가장 깊은 교훈입니다. 과거나 미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 다 공존하고 서로를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것입니다. 김민정이라는 35세 은행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그녀는 매주 금요일 현대 한복을 입고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통 저고리에 미디 스커트 흰색 스니커즈를 신습니다. 처음에 동료들은 놀랐지만 점차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함께 한복 프라이데이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융은 이 현상에서 무엇을 볼까요? 이것은 페르소나, 우리가 사회에서 쓰는 가면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민정이 현대적인 가면이 아니라 과거의 가면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것은 지나치게 현대화된 의식으로부터 공간을 되찾으려는 집단 무의식의 봉기 신호입니다. 한복은 단순한 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인의 집단 무의식 깊은 곳에 있는 민족 정체성의 상징입니다. 민정이 한복을 입을 때 그녀는 단순히 옷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무의식 속의 조상 원형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윤근 각 민족이 수천 년에 걸쳐 축적된 고유한 원형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한국인에게 한복을 입은 여성의 이미지는 우아함 덕 내적 힘에 대한 강력한 원형입니다. 또 다른 예를 봅시다. 28세 개발자 이동욱은 매주 토요일 저녁을 홍대의 바이닐 카페에서 보냅니다. 그는 단순히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라 리스닝 파티에 참여합니다. 모든 사람이 완전한 침묵 속에서
앨범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나서 토론합니다. 융은 이것을 의식 신성한 의식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대부분의 의식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융에 따르면 인간은 의식과 무의식을 연결하기 때문에 의식에 대한 타고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바인니를 듣는 것은 단순한 오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테메노스 영혼의 신성한 공간으로 들어가는 의식입니다. 바늘이 레코드에 닿는 소리, 비면을 뒤집는 순간 이 모든 것이 스트리밍이 대체할 수 없는 의식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레트로 다방 카페 현상은 어떨까요? 42세 교사 김소영은 매주 을지로의 다방에 갑니다. 그녀는 같은 구석에 앉아 같은 것을 주문합니다. 블랙커피와 카스텔라. 그리고 정확히 1시간 동안 손으로 일기를 씁니다. 융은 이것을 보상 심리적 보상 메커니즘의 표현으로 인식할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소영은 항상 연결되어 있고 항상 준비되어 있으며 항상 켜져 있어야 합니다. 그녀의 무의식은 그 반대를 갈망합니다. 고림 느림 그리고 꺼짐. 다방은 그녀가 능동적 상상력을 실행하는 장소가 됩니다. 윤기 무의식과 대화하기 위해 권장한 기술입니다. 레트로 공간에서 일기를 쓸 때 그녀는 단순히 현재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더 깊은 부분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다시 유행하는 필름 사진 현상을 분석해 봅시다. 23세 미술학생 박지우는 전문 디지털 카메라를 살 수 있음에도 필름으로만 사진을 찍습니다. 각 사진은 5,000원이 들고 현상하는데 3일을 기다려야 하며 삭제하거나 편집할 수 없습니다. 융은 이것을 개성화 개체화 과정으로 볼 것입니다. 수백만 장의 동일한 사진이 있는 인스타그램 세계에서 지우는 개인의 독특함을 찾고 있습니다. 각 필름 사진은 영혼의 지문처럼 복제할 수 없습니다. 필름의 불완전함 그레인 빛샘 색 변화는 오히려 그것을 독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융은 개체화는 자신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결함과 함께 필름은 이것의 완벽한 은유입니다. 그렇다면 놈코어 트렌드, 극도로 평범한 옷을 입는 것은 어떨까요? 30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최민호는 명품으로 가득한 옷장을 버리고 90년대처럼 흰 티셔츠 청바지, 흰 운동화만 입습니다. 윤근 이것을 에난티오드로미아 반전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심리적 경향이 극단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반대 극단으로 전환됩니다. 수년간의 복잡한 패션, 큰 로고, 최대한의 과시 후에 집단 심리는 반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최대한의 단순함으로 민호는 스타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다른 원형 순수함과 단순함의 원형인 순수한 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공예품 만들기 현상도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38세 변호사 양미정은 매일 저녁 2시간을 뜨개질에 보냅니다.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음에도 가족 전체를 위해 스카프 모자, 스웨터를 뜹니다. 융은 이것을 위대한 어머니 원형의 표현으로 봅니다. 뜨개질은 미정을 같은 일을 해온 수천 세대의 여성과 연결시킵니다. 각 뜨개질 코는 명상이자 기도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대 의식 돌봄과 양육의 의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집단 무의식에서 뜨개질하는 여성의 이미지는 따뜻함, 안전, 무조건적인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묘 벼룩시장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매주 주말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빈티지 아이템을 찾으러 이곳에 옵니다. 이 26세 그래픽 디자이너 김태준은 80년대 셔츠 한 벌을 찾기 위해 하루 종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신비한 참여라고 부를 것입니다. 태준이 40년 된 셔츠를 입을 때 그는 단순히 천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야기 기억, 그것을 소유했던 사람의 에너지를 입고 있습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물건은 정신적 에너지를 담을 수 있습니다.
빈티지 아이템은 미적 가치뿐만 아니라 과거의 정신적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손편지 쓰기 트렌드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사람들이 편지를 쓰러 오는 수십 개의 레터 카페가 있습니다. 29세 마케팅 매니저 이혜진은 매달 친구와 가족에게 최소 아통의 손편지를 씁니다. 윤근 이것을 상징 형성, 상징 생성 과정으로 봅니다. 송을 씨는 정신의 직접적인 상징입니다. 타이핑과 달리 송을 씨는 개인의 독특한 흔적을 남깁니다. 필체펜, 압력 쓰기 속도, 각 편지는 작은 만다라 자아의 상징입니다. 혜진이 편지를 쓸 때 그녀는 윤기 매우 중요하게 여긴 자연스러운 예술 치료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타자기 사용 트렌드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34세 소설가 박성민은 노트북을 버리고 오래된 올림피아 타자기로 소설을 씁니다. 키에 딸깍거리는 소리 쉽게 지울 수 없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를 각 문장을 신중하게 생각하게 합니다. 융은 이것을 그림자와의 대면이라고 부릅니다. 타자기는 완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타이핑 오류는 영구적으로 기록되거나 보기 흉하게 지워져야 합니다. 성민은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개체화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편집할 수 있는 디지털 세계에서 타자기는 우리에게 그림자, 우리 자신의 어둡고 불완전한 부분을 받아들이는 법을 가르칩니다. 도자기 만들기 같은 아날로그 취미 현상도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31세 프로그래머 오지성은 매주 도자기를 배웁니다. 그는 다이소에서 5,000원에 살 수 있는 그릇 하나를 만들기 위해 몇 시간을 보냅니다. 윤근 이것을 자아로의 귀환으로 봅니다. 지성의 코드 세계에서 모든 것은 추상적이고 가상적입니다. 점토는 그를 감각 기능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윤기 묘사한 4가지 심리 기능 중 하나입니다. 점토를 빚을 때 지성은 창조자 원형과 연결됩니다. 코드가 아니라 흙으로부터 창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사용해온 원시 요소입니다. 바이닐 리스닝 파티도 주목할 만한 현상입니다. 매주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바이닐 카페에 모여 오래된 앨범을 함께 듣습니다. 45분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고 그저 듣고 느낍니다. 융은 이것을 집단 의식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집단의식 교회 마을 축제를 이뤘습니다. 리스닝 파티는 그룹 무의식을 만듭니다. 30명이 침묵 속에서 함께 앨범을 들을 때 그들은 윤기 매우 관심을 가졌던 동시성 정신적 동기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식에서 엄마의 음식으로 돌아가는 트렌드는 어떨까요? 흰 쌀밥과 10가지 반찬이 나오는 백반집 스타일의 레스토랑이 다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융근 이것을 긍정적인 어머니 콤플렉스로 인식합니다. 어머니에 대한 병적인 집착이 아니라 양육에 대한 갈망입니다. 패스트푸드와 배달의 세계에서 엄마가 만든 식사는 위대한 어머니 원형을 활성화시킵니다. 각 반찬은 사랑의 언어 말 없이 나는 너를 아낀다고 말하는 어머니나 할머니의 방식입니다. 디지털 디톡스 트렌드도 뉴트로의 일부입니다. 제주의 리조트들은 와이파이를 금지하고 손님들은 프런트 데스크에 휴대폰을 맡겨야 합니다. 40세 스타트업 CEO 최영민은 매달 한 주말을 그곳에서 보냅니다. 융근 이것을 자아로의 후퇴로 봅니다. 영민은 윤기 영혼의 밤바다 여행이라고 부르는 것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연결을 끄고 영적 연결을 켭니다. 현실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현실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휴대폰 없는 침묵 속에서 영민은 무의식과 마주합니다. 항상 켜진 삶이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드게임의 귀환도 흥미롭습니다.
온라인 게임 대신 많은 사람들이 보드게임 카페를 선택합니다. 27세 게임 개발자 김재현은 매주 친구들과 만나 클래식 보드게임을 합니다. 윤근 이것을 성인을 위한 놀이 치료로 봅니다. 놀이는 무의식이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보드게임에는 알고리즘도 AI도 없습니다. 오직 인간 심리 블러핑 전략 감정만 있을 뿐입니다. 재현은 그의 기술적 업무에서 억압된 감정 기능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융의 렌즈를 통해 뉴트로를 탐구하는 긴 여정을 거쳤습니다. 우리가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요? 뉴트로는 단순한 패션 트렌드나 라이프 스타일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균형한 세계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집단 무의식의 표현입니다. 융은 밖을 보는 사람은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사람은 깨어난다고 말했습니다. 뉴트로는 역설적으로 외부의 것 오래된 물건, 오래된 스타일을 사용하여 내면을 봅니다. 우리가 한복을 입고 바인일을 듣고 손편지를 쓸 때 우리는 영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뉴트로는 과거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의 영혼을 현재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즉각적인 세계에서 뉴트로는 과정의 가치를 상기시킵니다. 가상의 세계에서 뉴트로는 실제를 가져옵니다. 대량 생산의 세계에서 뉴트로는 독특함을 기념합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손편지를 쓰세요. 앨범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세요. 주문하지 않고 식사를 요리하세요. 이러한 작은 행동은 단순한 활동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아 영혼 근원과 다시 연결되는 의식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비전은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을 때만 명확해질 것입니다. 뉴트로는 마음을 들여다보는 많은 길 중 하나입니다. 현재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지혜와 미래의 희망으로 현재를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버리거나 산으로 이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삶의 작은 테메노스 영혼을 위한 신성한 공간을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변화의 마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집단 무의식에는 수천 세대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뉴트로는 우리가 그 보물에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과거에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거와 미래 모두를 인식하며 현재를 온전히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긴 여정을 거쳐왔습니다. 을지로의 조용한 방에서 사람들이 함께 바인일을 듣는 것부터 늦은 밤 뜨개질하는 손까지 따뜻한 노란빛이 도는 다방부터 노소가 만나는 서예 교실까지.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서 그저 존재했던 때가 언제였나요? 만약 기억하기 위해 오래 생각해야 한다면 아마 여러분도 수백만 명의 다른 사람들처럼 결코 멈출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휴대폰 알람으로 일어나고 눈을 뜨자마자 메시지를 확인하고 뉴스를 보면서 서둘러 아침을 먹고 화면에 수십 개의 탭을 열어두고 일하고 온라인 회의를 하면서 점심을 먹고 집에 와서도 계속 이메일을 확인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넷플릭스를 보고 잠들 때까지 휴대폰을 스크롤합니다. 그 끊임없는 회전 속 어딘가에서 우리는 매우 소중한 무언가를 잃었습니다.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전 세대와 마찬가지로 24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잃은 것은 현존하는 능력 진정으로 지금 여기에 있는 능력입니다. 뉴트로는 가장 깊은 핵심에서 오래된 물건이나 레트로 스타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살기를 갈망하는 영혼의 부름입니다. 와이파이 없는 다방에 앉아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손편지를 쓸 때, 바이닐 앨범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을 때, 여러분은 단순히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저항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름에 대한 저항, 비상성에 대한 저항, 현대 세계의 분열에 대한 저항입니다. 윤근 평생을 인간의 영혼을 연구하는 데 바쳤습니다. 그의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는 인간은 의식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의식도 필요하고 측정하고 정량화하고 최적화할 수 없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신비가 필요하고 신성함이 필요하고 우리보다 더 큰 무언가와의 연결이 필요합니다. 윤기 묘사한 집단 무의식에는 수천 세대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없이 살고 사랑하고 고통받고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으며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이책을 손에 들 때 인쇄된 종이 냄새 페이지를 넘기는 느낌, 손에 든 책의 무게, 이 모든 물리적 감각은 여러분을 수백 년 동안 책을 읽어온 수백만 명의 사람들과 연결시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과거 전통, 인류의 문화유산과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실입니다. 원재료로 직접 요리를 할 때, 앱으로 주문하지 않고 요리를 할 때 여러분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의식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을 양육으로 바꾸는 의식, 파 볶는 냄새팬에 지글거리는 소리, 밥솥에서 나오는 열기, 그것은 단순한 요리가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매일 수행했던 마법 재료를 사랑으로 바꾸는 마법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기술을 포기하거나 진보의 등을 돌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 윤기 말하고자 했던 것, 뉴트로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균형을 되찾으라는 것입니다. 기술은 훌륭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도구가 주인이 되고 우리가 알림과 좋아요와 댓글의 노예가 될 때, 그때가 바로 멈추고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뉴트로와 집단 무의식을 이해한 후 여러분의 하루를 상상해 보세요. 여전히 스마트폰을 사용하지만 비행기 모드 시간도 있습니다. 여전히 컴퓨터로 일하지만 중요한 생각을 적을 수첩도 있습니다. 여전히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지만 가끔은 정말 가치 있는 사진을 위해 필름으로 찍습니다. 여러분은 일상생활에서 신성한 공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15분 명상일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화면 없는 저녁일 수도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자연과 다시 연결되는 주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 공간들은 크지 않지만 여러분과 여러분의 영혼만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신성합니다. 한국 문화에는 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하는 깊은 감정의 한 종류입니다. 정은 서두를 수 없고 살 수 없고 다운로드할 수 없습니다. 시간과 공유된 경험과 인내와 보살핌을 통해서만 천천히 키울 수 있습니다. 뉴트로는 즉각적인 세계에서 정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건과 함께 여러 계절 동안 입은 옷, 여러 해 동안 사용한 가죽 가방, 사람들과 함께 휴대폰에 방해받지 않는 대화 감정을 담아 쓴 손편지, 자신과 함께 성찰할 시간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시간,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이해할 시간. 융은 삶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온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온전함은 자신의 모든 부분을 통합하는 것에서 옵니다. 밝음과 어둠 의식과 무의식 현대와 고대. 뉴트로는 이 온전함으로 가는 길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과거와 연결될 때 우리는 후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확고하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추진력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도를 늦출 때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삶의 깊이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더 많이, 더 빨리, 더 새롭게를 위해 경쟁하는 세상에서
뉴트론은 때로는 더 적은 것이 더 많고, 더 느린 것이 더 빠르고, 더 오래된 것이 더 새롭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작은 도전을 남기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 시도해볼 뉴트로 활동 하나를 선택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손편지를 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직접 요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앨범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저녁을 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자신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느림 집중 연결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은 융기 우리에게 말하려고 했던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집단 무의식에는 귀중한 보물이 담겨 있고, 뉴트론은 그 보물로 가는 문을 여는 열쇠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균형을 찾고 있고, 함께 진정한 연결을 갈망하고 있으며, 함께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뉴트론은 지나가는 트렌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운동이며 조용하지만 깊은 혁명입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기 위해 펜을 들 때, 턴테이블에 바늘을 올려놓을 때, 30년 전 빈티지 셔츠를 입을 때, 여러분은 단순히 트렌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세요. 여러분은 인간 영혼에 고대하고 영원한 춤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것과 새것, 빠른 것과 느린 것 연결과 고독 사이의 춤. 그 춤 속에서 우리는 자신뿐만 아니라 서로를 찾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뉴트로가 가져다주는 가장 귀중한 선물일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빨리 변해도 인간의 핵심 가치인 사랑 연결 의미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 뉴트로가 이 영상에서 들은 단어로만 남지 않게 하세요. 그것이 삶의 방식 철학,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자신을 다시 찾는 길이 되게 하세요. 그리고 자신을 찾을 때 여러분은 인생 퍼즐에 잃어버린 조각, 온전함의 조각, 의미의 조각, 진정한 행복의 조각도 찾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이 다시 인간이 되고 있습니다. 기계가 아닌 인간으로, 데이터가 아닌 영혼으로, 소비자가 아닌 창조자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는 여러분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여러분이 이 조용한 혁명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돌아갈 시간이라는 것을, 집으로, 자신에게로, 진정한 삶으로 돌아갈 시간이라는 것을 지금 바로 여기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화면을 끄세요. 주위를 둘러보세요. 깊게 숨을 쉬세요. 창밖의 하늘을 보세요. 바람 소리를 들으세요. 자신의 심장 박동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수천 년 진화의 정점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모든 조상의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속 달릴 것인가? 아니면 잠시 멈추고 진정으로 살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선택했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자신에게로 가는 길, 진정한 삶으로 가는 길의 첫걸음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세요. 진정으로 살기 시작하세요.